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미국 달러가 가진, 뭐랄까, 좀 이상하면서도 엄청난 힘에 대한 겁니다. 보통 자기 나라 돈이 강하면 좋다고들 하잖아요? 근데 달러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게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올 법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. 통화가 약세면 정말 경제에 좋은 걸까요? 글쎄요, 우리가 알던 그 뻔한 상식이 어쩌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 상식을 뒤엎는 퍼즐입니다.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법칙들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교과서적인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하는 물건 값이 싸지니까 당연히 수출이 늘고 경제가 좋아진다. 바로 이 논리죠. 아주 간단하고 깔끔해요. 그런데 말이죠,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. 국제결제은행 BIS의 신현송 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증거를 찾아냈는데요. 많은 나라에서 자국 통화가 달러에 비해 오히려 강세를 보일 때,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갈 때 이상하게도 금융시장에 돈이 더 풀리고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교과서랑은 그야말로 정반대 현상이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합니다. 지금부터 섬이라는 관점과 매트릭스라는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기존의 섬 관점은요, 말 그대로 각 나라를 독립된 섬처럼 보는 거예요. 환율은 그냥 이 섬들 사이에서 물건값을 정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고요. 하지만 신현송 박사님이 제시하는 이 매트릭스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. 전 세계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얽혀 있고 바로 미국 달러가 이 전체 시스템을 돌리는 운영체제, 그러니까 OS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아,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표현입니다. 매트릭스는 지리를 존중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의 세계에서는 기업 본사가 파리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장부, 즉 대차대조표가 어떤 통화로 쓰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. 이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유럽은행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은행이 뉴욕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저 멀리 중국에 있는 기업에 빌려줍니다. 은행 본사는 파리에 있는데 빚은 뉴욕에 있고 자산은 홍콩에 기록되는 거죠. 이 모든 거래를 하나로 꿰뚫는 건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바로 미국 달러라는 공통 분모입니다. 이제 지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전 세계 달러 시스템을 굴리는 가장 큰 손이 미국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유럽과 일본 은행들입니다. 달러가 더 이상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흐르는 피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. 그렇다면 달러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매트릭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다음 장에서는 달러의 지배력이 어떤 연쇄 반응을 거쳐서 지금처럼 막강해졌는지 그 4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무역 결제입니다. 석유 같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국제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 달러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당연히 빚을 낼 때도 달러를 빌리는 걸 편하게 생각하게 되죠.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달러 자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결국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달러 관련 금융상품을 찾게 됩니다. 이 모든 과정에 맞물리면서 전 세계 은행들의 장부에 엄청난 규모의 달러빚이 쌓이게 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. 자, 이 거대한 매트릭스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이겁니다. 이제 달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, 즉 위험 측정기가 되어버렸습니다. 예전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요,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,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를 보려면 보통 VX 지수, 즉 변동성 지수를 봤습니다.
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던 바로 그거죠.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은 완전히 미국 달러에게 넘어왔습니다. 오늘날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, 그러니까 빚의 총량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 반비례 관계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달러가 약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나고 신용이 팽창합니다. 하지만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마치 수도꼭지를 꽉 잠그는 것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돈줄이 마릅니다. 국경을 넘나드는 대출이 조이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가 급격히 위축되는 거죠. 강달러가 곧 세계 경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예전의 낡은 지도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. 오늘 분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제는 단순히 나라별로 국경을 기준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국제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그 대신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세계적 관점, 즉 글로벌 관점을 가져야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는 뜻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달러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이 거대한 금융 매트릭스 속에서 과연 진정한 통제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달러가 가진 힘의 역설적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